경찰, 국정원, 여왕을 위해서 근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빈 훗이 된 느낌입니다. 살아나와서 저들의 저 폭압을, 저들의 저 야만을, 저들의 그 오만을 반드시 부셔놓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그 지지율 상승은 아주 좋은 거죠.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위치 선정 빠르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당황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야권의 대선 레이스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은 당연히 야권 대선 후보군에서 1인데 별로 이렇게 주변에서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좀 점잖은 표현이지만 약간 뼈가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 최병욱 편집자. 이게 사이다는 맞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건 탄산음료라서 별로 좋지는 않다. 나는 고구마인데 먹으면 든든하다. 그러니까 사이다니 탄산음료니까 뭐 날아가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로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이다는 자꾸 먹으면 네. 건강에도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사이다는 먹으면 그때뿐이고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르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자꾸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기분 안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 사이다와 고구마가 차이가 있다. 고구마는 네.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사이다는 가끔마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사이다는 부작용이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런 식으로 뜨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임성도 없다. 네.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네.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당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지지율로 볼 때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고 올라오곤 네.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대항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그 없어요.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그렇게 아니지 보는 않습니까?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위상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엔 정말 확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는 한 당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과연 겨룰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네. 사람이 보면.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머릿속에 독주할 줄 알았는데 어느덧 돌아봤더니 바로 옆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뛰고 있다. 네. 신경 쓰인다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싶습니다. 자, 김홍욱 교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최근에 탄핵 이런 여러 가지 전국에서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개 20% 안팎에서 되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 주자군에서만 봐도 일단 속도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일단 이재명 시장은 이 병사로 말한다면 기병이죠. 몸이 가볍고 네. 현재 탄핵 민심이 요구하는 말들을 적절한 시기에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이다 같은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환호를 하는 건데 네. 그러나 이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탄탄한 지지율은 아니다. 탄탄한 그리고 건 대선 아니다. 주자로 네. 봤을 때 현재 원래 이 대선이라는 곳은 평상시에는 내 지지층을 확고히 하고 결국 본선에 가서는 중간층의 지지자를 향해서 네.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자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아주 무서운 경쟁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발적인 흐름들이 많이 이어진다면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급속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몸집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사안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 보조를 취해야 되고 사안에 너무 현실에 영합하다 보면은 도리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전차병 같은 그래서 아주 강하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중간층, 다시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 이 당을 떠났죠. 중도층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또 호남 민심에서도 상당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 내에서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 본선에서 과연 강한 것이냐 이런 측면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도 하고 과거에 DJ하고 YS 얼마나 같은 진영이지만 치열하게 경쟁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결국 경쟁을 하면서도 선의의 그런 이 큰 라운드를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뼈가 있지만 언중요골이었지만 그러나 또 서로에 대해서 존재도 인식하는 그런 아주 이 상당히 볼만한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재명 시장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발언에서 우리는 한편이라고 뭐 화답했지만 그건 뭐 정치적 수사 같기도 하고요. 그 앞에 부분이 저는 우리는 한편이다라는 네. 그 앞에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구마의 사이다를 먹으면 네. 이 표현과 네. 사이다의 고구마를 먹으면 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한 팀이라고 네. 해도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사이다에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구마에 사이다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하다. 이러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에 그렇죠. 놓고 네.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했지만 그 앞부분에 사이다에 사이다에.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 든든하다. 중심은 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에 네. 그 시사저널 인터뷰에 보니까 결국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시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번 국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시장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국민의 전략적인 판단이 좀 이게 아리까리 좀 이상한 모호한 이런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네. 대중들로부터 리더로서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좀 약간 실패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어쨌거나 확실한 자기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장단점이 네. 있지만 현재 같은 난세에서는 표를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아, 위기라고 보시죠. 예, 이것이 네. 지지율이 그 20%대 초반에 계속 묶여 있고 당내에서는 뭐 막강하죠 세력이. 네, 네. 하지만 당 밖을 본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거든요. 저는 이미 상당 부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 변호사. 예.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나름 지지율은 특히 야권 지지층을 상대로 폭발적으로 지금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형이죠. 이재선 씨가 박사모의 성남지부장을 맡는다? 박사모라 그러면 지금 이재명 시장이 가장 여러 가지 좀 강하게 비난도 하고 이 여권에 대해서는. 근데 이 박사모 성남지부장? 정말 이걸 형제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 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형이라고, 친형이라고 하는 분께서 네. 박사모의 다른 곳도 아니고 박사모의 또 다른 지역도 뭐, 아닌 성남지부장이요? 성남지부장이 되어서 예. 그냥 이제 성남지부장을 맡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막을 취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손들고 자원했다. 본인이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는 것도 아니라 공중파에 가서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그리고 뭐 이게 만약 대선 후보가 되면 뭐 왼쪽에는 뭐 욕설, 뭐 오른쪽에는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인 시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이분들 사이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 아마 형과 형수, 본인에 대한 좀 발언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재명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형수 쌍욕입니다. 같이 폭언하고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은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어머님이 올해 7이신데 82세실 때 벌어진 일,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인사청탁, 대학 교수 자리 알선 이런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돼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네.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일방적인 해명을 조금 들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튜브에 이제 이재명 욕설 이렇게 치면은 저희가 방송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이제 네. 너무 이제 심각한 많은 심한 네.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해명도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고 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직접 들어봐야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에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네.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는 그 음성이 나오지 않는데 네. 검색어의 검색 언어를 영어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네. 실제 19분짜리 그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쭉 전체적인 이 욕설이 나온 배경과 맥락, 그 다음에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직접적인 좀 방법을 통해서 네.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형과 싸운 얘기는요. 네. 1, 2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그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네. 성남에 가면 지역 신문들에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 얘기는 뭐 그 내가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신질환자고 우울증 환자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문제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그 싸운 얘기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들이 그 한 10년 넘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그 더군다나 지금 박사모 그 성남지부장으로 형이 임명이 된 걸 네. 보면 저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굉장한 정도의 긴 검증 통로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홍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뜨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담담한 표정은 짓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나 박원순 서울시장 두 분이 상당히 좀 속이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시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아래로 네. 요즘 지지율을 본다면 이재명 시장이 뭐 어떤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제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는 상당히 속이 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서 최소한도 10%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가 있어야 네. 이 핵심적인 이 경쟁 그룹에서 네. 나중에 경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네. 속이 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강한 발언의 톤이 강해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사실은 대선이라는 게 물론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네. 현재는 조기 대선 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네. 그렇더라도 정치 지도자라면 담담하게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열심히 알리고 또 가지고 있는 네. 포부와 비전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라면 그 리더십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 국정을 끌고 갈 것인가 비전이라든가 또 소통 능력, 카리스마 등등 몇 가지의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더해서 열심히 또 알리고 소통하다 보면 올라갈 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여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언제든 잠재력이 있는 그런 네.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들을 잘 하다 보면 네. 국민들이 또 뭐 호응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좋은 정치 활동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아마 지지율 1, 2%에 상당히 지금 민감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